자, 오늘은 아주 큰 부담이 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나갈 수 있으면 선생님 오늘 8강 9강을 다 한꺼번에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8강 9강을 한꺼번에 찍은 다음에 선생님 이제 내일은 또 추가적으로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업 듣도록 합니다. 8강 함수. 함수는 우리가 무려 몇 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지금 교과관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6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함수. 아무튼 그렇다고요. 뭐 경우의 수도 초등학교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중1 때 이제 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 전에는 맛배기고 중1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고3 때까지. 오케이? 함수를 보통 수학의 꽃이라고 그러죠. 꽃. 예? 왜? 방정식도 함수로 갖고 와서 풀고 부등식도 함수로 풀고 원래 함수는 함수가 있었고 오케이? 그럴 때 함수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분적분도 함수를 가지고 하고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 따로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제 함수를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를 완벽하게 정의를 내려보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함수는 자 항상 정의가 중요하죠. 처음에 우리가 고등하 들어와서 집합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집합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분명한 빠졌어요. 조건 분명한 기준이나 조건 오케이?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 지구상의 어느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나 조건이에요. 구분되어진 것들의 모임.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말을 딱 뜻하는 말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맞습니까? 명제가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참 거짓이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명제라 한다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상관없이 구분되면 이게 찐이고 구라야 이게 구분되기만 하면 무조건 명제인 거 아니야. 그지? 기억하십니까? 네, 함수도 마찬가지야. 함수가 누군가가 내가 좀 지나서 누군가가 함수를 물어봤어. 내 동생이 물어봤어. 그럼 난 몰라. 그러면 꺼져 이럴 거야? 아니잖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줄 거야 승현이? 동생이 유민이가 오빠 함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뭐야? 꺼져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함수는 빠짐없이 하나씩만 x에서 y로 갈 수 있으면 함수입니다. 다시 두 가지 두 단어가 뭐라고? 함수 두 단어 뭐라고? 첫 번째 빠짐없이 몇 개? 하나씩. 막 함수를 막이 뭐 자판기 비유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제 고등수학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갑시다. 자, 무슨 얘기냐? x에서 y로 뭔가를 가세요 라고 하는 명령이 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에 1, 2 여기에 a, b, c가 있을 때 요놈이 가야 돼. 안 가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가야 돼. 겹쳐서 갈 수 있습니까? 네. 겹쳐서 갈 수 있어요. 갔죠? 갔죠? 빠졌나요? 얘를 이렇게 갖다 쳐. 빠졌냐고. 다 갔잖아. x값이. 하나씩 갔냐고. 갔잖아. 함수 맞다고. 이 두 개 단어만 만족하면 된다고. 말을 지질이 안 넣는 놈 있죠? 요런 놈들. 말을 안 넣는 놈들이 있어요. 요런 놈들. 그쵸? 얘는 왜 안 돼요? 빠졌잖아요. 안 갔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요런 놈들이 있죠. 꼭 요렇게 두 개씩 가는 놈. 말 안 듣는 놈. 그쵸? 하나씩 가라 했더니 꼭 두 개 간 놈들. 요런 것들 함수가 안 된다. 요런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식을 원의 함수라고 배웠습니까? 원의 방정식으로 배웠습니까? 원의 방정식이죠. 왜 원의 함수가 안 되냐고 묻는다면 얘는 함수가 안 되니까 원의 방정식을 한 거라고요. 함수가 됐으면 원의 함수라고 그랬겠지. 그렇지 않겠니? 그렇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죠. 그러면 누굴 넣으면 2를 x를 집어넣었어. 여기다 2를 꽂아 넣으면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4인께로 여기가 누구 나와요? 여기다 뭐래냐? 왜 2를 꽂아 넣었대? 2를 넣자고. 마음은 1이었습니다. 마음은 1이었어요. 1 넣었어요. 1을 넣었더니 y제곱이 얼마 나와요? 3이 나오죠. 그럼 여기 누구 나오죠? 루트 3만 나오나요? 아니죠. 여기 밑으로 가면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얘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내가 2를 넣었더니 누구로 갔다가 루트 3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갔다 이런 그림이니까 원의 방정식이라 하지 함수는 안 한다고. 돼서요? 빠짐없이 하나씩 두 개의 단어만 만족하면 된다. 에?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은 자판기에 비유하고 막 소개팅에 비유하고 여러 가지를 비유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저런 표현법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은 두 개의 단어 잊지 않도록 합니다. 에브리바디 두 단어가 뭐라고요? 빠짐없이 하나씩 요거 두 개 단어를 언급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네. 넘어갑시다. 자,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 자, x, y. 그래서 1, 2, 3이 있고요. a, b, c, d가 있다 합시다.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라지 x, 1, 2, 3을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x값. 정의역은 누구 값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x값. 대입하는 값. 모든 함수는요 x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y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기울기도 무슨 증가량이면 누구 증가량이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x를 증가시켜서 y의 변화를 보는 게 기울기잖아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기준값 분수로 돼 있잖아. x분의 y잖아. x 증가량분의 분수에서 분모가 기준값인 건 알고 있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항상 x를 변화시킨다. 명령어예요. x에다 1, 2, 3을 꽂아 넣어라. 그러면 꽂아 넣었으면 얘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함수가 되면 펑션, 함수가 되면 빠짐없이 하나씩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안 갈 수 없다. 두 개씩 갈 수도 없다. 콜.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받아주세요 해서 받았죠. 얘들이 화살표가 꽂혔죠. 선택 받았죠. 얘가 바로 치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치역은 일반적으로 무슨 값이라 그래요? 선택받았으니까 선택받은 값 fy, fx, 우리 fx 값 이렇게 얘기하죠. y 값, 선택받은 값. 그래서 a, b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치역이라면서요. 선택받은 애들이 뭔 단어가 지금 빠졌어요? 공역이 빠졌죠. 공역이 어디 있어? 공역은 바로 이 전체 준비된 밥상을 차려놓은 전체. 응?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여러가지 반찬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공역이란 얘기죠. 내가 고기 반찬 먹고 생선 반찬 먹었어요. 걔가 치역이다. 남은 선택받지 못한 나물 반찬들은 뭐다? 나머지 그냥 공역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애들이 무슨 역이라고? 공역. 선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애들은 치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선생님 지금 몇 개를 써서 그렇지만 4개를 써서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3개가 있어가지고 요놈이 하나 여기로 보내보죠. 살짝. 그러면 치역이 이렇게 늘어나죠. 공역하고 치역하고 일치합니까? 네, 일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볼게. 공역이 치역이 일어나 치역이 갑자기 막 더 늘어나가지고 공역을 넘어설 수 있나요? 아니죠. 왜?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역 속에서 고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대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치역은 공역의 무슨 집합이라고?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생긴 거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지?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래서 공역을 묻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치역을 묻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많이 볼 겁니다. 근데 간혹 공역을 묻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 합시다. 자, 함수가 fx가 뭐 2x 그래서 x가 1, 2, 3을 넣으라 그랬어. 그래서 공역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 여기서 다음 중 공역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공역을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2를 넣으면 누구 나오죠? 여러분 2x니까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6 나오죠. 이걸 모아놓은 게 무슨 역이라고? 치역이죠. 치역은 공역에 들어있기만 되죠. 그러면 2, 4, 6만 갖고 있으면 다 공역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 2부터 6까지의 자연수 뭐 아니면 그냥 자연수 뭐 10 이하의 자연수 공역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잖아. 치역만 뭐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니까 포함하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공역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뭘 먼저 찾아야 돼? 당연히 공역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누굴 먼저 찾아요? 치역을 찾아요. 그래서 치역이 찾아지면 그 치역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다 공역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골라야겠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역, 치역을 품고 있으면 다 공역인데 공역을 물어보겠냐고, 소수령으로다가. 응? 단답형으로 물어보겠냐고. 아니지. 무조건 치역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주기만 하면 되겠지. 됐어요? 이제 공역 언급 안 합니다. 예? 공역은 언급 안 한다고 이제는. 이제 우리는 뭐하고 뭐의 싸움만 보는 거야? 정역과 치역의 관계만 보는 거야. 지금부터는. 공역은 이제 끝났어. 공역은. 자, 그 다음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함수라고 하는 세 번째 나온 같은 함수. 말 그대로 x값에 따른 y값이 똑같이 대응되는 거. 오케이? 대응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응되는 어떤 순도, 대응되는 순서까지 똑같아야 같은 함수입니다. 알았죠? 있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x가 1, 2고 y가 3, 4야. x가 1, 2고 y가 3, 4야.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갔고 어떤 애는 이렇게 갔어. 치역만 보자면 얘도 선택되고 얘도 선택됐으니까 이게 같은 함수냐고 물었어. 그럼 같은 함수냐고. 아니라고. 왜? 대응되는 순서가 다르잖아. 1은 3으로 갔고 얘는 2로 4로 갔잖아. 선택받은 결과값 입장에서는 같겠지만 선택받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함수라고. 에? 이해하셨어요 지금? 치역만 보거나 그러면 같은 함수가 아니다고 꼭 기억하십니다. 서로 같은 함수는 완벽하게 대응되는 순서가 일치하는 함수. 오케이? 그게 같은 함수다. 함수의 그래프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좌표 평면이라 그러나요? 좌표 평면 0, x축, y축으로 구성된 이 좌표 평면은 r 곱하기 r, 즉 r 제곱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r에서 이 r은 뭐죠? 리얼 넘버,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좌표 평면은 실수 평면이에요. 그래서 우린 좌표 평면에 요것들을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안 배웠겠네요. 교과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y는 2x를 그리세요 라고 하는 것도 뭐에 따라서? 정의역에 따라서 1, 2, 3만 넣으세요. 그 다음에 1부터 x를 3까지 넣으세요. 아무 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 2, 3은 좌표 평면을 어떻게 해야 돼요? 1,2와 2,4와 3,6만 찍어야 돼요. 왜? 요 세 점 넣으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1부터 3까지니까 1,2와 2,6까지 해서 이 일부분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만, 한 부분만.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없으면 무슨 뜻일까요? 네가 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 아무 말 없으면 실수 전체입니다. 허수는 못 넣나요? 허수는 안 취급한다고 함수에서. 왜? 함수는 실수만 갖고 한다고. 잊지 않도록 합니다. 왜? 좌표 평면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그려? y는 2x를 쭉 그리면 되죠. 쭉. 오케이? 그래서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그 부분에 맞게 그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근데 함수의 종류 이제 요까지 먼저 하고 함수의 종류는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명제 이런 것보다 조금 덜 지루하긴 한데. 선생님 취향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자, 함수 갈게요. 자, x에서 y를 함수 준 것은 정의역과 공역 치역을 말 안 듣는 놈들 있지? 징역이 말 안 듣죠? 가라앉게 안 가. 요 말 안 듣잖아요. 또 2개 가놨어요. 안 듣는 놈들. 그렇지? 여기 있죠, 여기. 이게 함수다. 지 함수다. 얘가 무슨 역이다? 정의역이다.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이고 전체가 공역이다. 됐어요? 정의역, 치역, 공역들은 뭐로 쓴다고 표현할 때? 집합으로 표현한다. 오케이? 물론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죠.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 푸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둘 다 많이 씁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좁아라 좀. x는 무슨 집합 뭐로 표현해놨어? x를. 정의역 x는 뭐로 표현해놨냐고 지금 첫 줄에. 아니 나열 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놨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1, 2, 3, 6으로 좀 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쓰면 내가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문제는 집합이란 단원이 어렵습니까? 집합은 단원으로 보면은 물론 당연히 다 어렵겠지만 집합이란 단어만 봐서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뒤에 가면 이걸 집합을 표현해 놓는다고. 당연히 무슨 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근데 그 조건제시법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이 뭔가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막 뭔가를 A하고 더하고 뭔가를 해라고 꼭 그 A, B를 또 어디서 가져왔는데 걔들 또 뭔가를 해놓으라고 막 섞어놔 버린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돼. 그럼 앞에서부터 차분차분 해석하는 것들 조건제시법 나오면 익히셔야 된다고. 아무튼 얘는 간단한 거니까 x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도식화 시킨다 그러죠. 이 함수를 함수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 게 제일 우리가 집합은 벤다그램이 편하잖아. 짱이잖아. 짱. 벤다그램이 짱이잖아. 함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짱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1, 2, 3, 6. 1, 2, 3, 6 갔어요. 8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됐어요. 그러면 이제 펑션 규칙은 어떤 규칙으로 가래요? fx가 2를 더한 규칙으로 가래요. 그럼 2 더했으니까 3, 2 더했으니까 4, 2 더했으니까 5, 2 더했으니까 6. 뭐예요? 뭔 6이요? 산수를 못해요. 얼마죠? 8이요. 8이죠, 8. 네. 그래서 정의역 부르겠습니다. 정의역 1, 2, 3, 6. 물론 집합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역 1, 2, 3, 4, 5, 6, 7, 8. 함수값을 뭐라 한다고? 펑션 F3, 3을 넣으면 5. 그래서 함수값은 5 이렇게 대답하셔야겠죠. 치역은 여기 선택받은 애들 3, 4, 5, 8. 3, 4, 5, 8. 그래프로 좌표 평면에 거하세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 몇, 1,3, 2,4,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6,8 이렇게 4개의 점을 찍는 것 자체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막 이렇게 뭐 연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점을 주면 점으로 표현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x에서 y의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자, 빠짐없이 하나씩 콜. 자, 열심히 저기 이 f 규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1, 0, 2를 넣어보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절대값 씌웠어요. 한마디로 여기다 절대값 씌우는 얘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우면 1, 0 절대값 0, 1 절대값 1. 다 됐죠. 이거는 2배에서 1 더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없네.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었다고 내가 방금. 정의역, 명령이잖아. 넣어보라고. 없잖아. 한 개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뭘. 바로 찾으면 얼마나 좋아. 자, 얘는 무슨 뜻이죠? 얘는 그림으로 표현해볼까요? 여기 세 개에 있는 마이너스 0, 1이 어디로 다 가래? 1로 몰려가래. 몰려갔어요. 선생님 함수가 안 돼요. 아니라고. 몰려가도 된다고. 이게 이렇게 여러 개 가면 안 된다 그랬지. 얘는 선택이 한 개만 가도 된다고. 그래서 얘를 나중에 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한다. 한 곳으로 전부 다 가는 걸 상수함수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얘는 함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거 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누구죠?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2. 오케이. 다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다 있으면 함수다. 자, 그 다음 10 이하의 소수고요. y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고요. 그것들의 절대값을 씌워서 4를 빼봐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x는 10 이하의 소수 많습니까? 2, 3, 5, 7 밖에 없죠. y는 1, 2, 3, 4, 5까지죠. 뭐 이랬어요? 4 빼서 절대값 씌워라. 여기서 4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절대값은 2. 4 빼면 마이너스 1. 절대값은 1. 5에서 4 빼면 1. 7에서 4 빼면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2, 3, 5, 7 정의역 공역은 1, 2, 3, 4, 5 공역 F2는 2 F3은 1 치역은 1, 2, 3 헐 됐어요? 다시 할까요? 승훈이 다시 해볼까요? 정의역은 2, 3, 5, 7 그 다음에 공역은 1, 2, 3, 4, 5 왜 끄트머리가 어떻게 점심 안 먹었나요? 먹었어요? 다시 한번 공역은 1, 2, 3, 4, 5 F2 함수값 F2는 2 F3은 1 fx의 치역은 1, 2, 3 오케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훌륭한 어린이죠. 자, 0, 1, 2, 3, 4에 대해서 y는 정수랍니다. 자, 선생님 저 정수를 어떻게 설명해요? 아니 정수 모든 정수가 된다는데 뭘 어떻게 설명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정수로, 그지?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이요? 제곱을 해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쓰래. 예? 아, 뭔가 x가 뿅 하고 들어오면 걔를 제곱을 시켜서 5로 나눠서 나머지들을 쓰래. 그렇잖아. 그 규칙에 맞기만 하면 되잖아. 해볼게요. 그래서 F3 해볼게요. F3. F3은 3을 제곱해서 5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쓰세요. 이런 뜻 아니야. 그러면 3을 제곱하면 9가 되죠. 9를 5로 나누면 4죠. 그래서 나머지 F3은 4라는 함수값이 나오면 된다. 물론 얘가 당연히 뭐로 나와야 돼? 뭐로 나와야 돼? 공역바. 정수로 나와야겠지. 갑자기 분수가 나왔어. 그럼 함수가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한 이치지. 그 다음에 F4를 할게요. F4는 4제곱을 5로 나누어서 1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1이죠. 됐어요? 이거 느리냐? 이거 여기다 뭐 넣고 4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계산하라냐. 오케이? 산수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뭐라 써져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즉 우리가 이 함수가 노는 동네는 어느 동네요? 실수 동네라고. 예? 이상한 동네 가면 안 된다고. 실수만 갖고 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x가 1보다 작고 크면 이 규칙에 맞춰서 해라. f-2는 x에다 마이너스 2라는 명령이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함수에다 넣으라는 뜻이죠. 왜? 작은 거니까. 그러면 f4는요? 어쩌다고요? f4는 x를 4를 넣으라는 명령이니까 여기다 넣으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f-2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고 f4는 4제곱 플러스 4 하시면 되고. 됐어요? 자, 그 다음 함수 xy에 대하여 요것을 만족하는 f1은 2일 때 f-1 값을 구하세요. 자, 요 문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규칙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막 여기다 플러스 2xy 막 붙어 있을 수 있고 뭐 여기가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꼭 요렇게만 된 건 아니라고. 여러 가지 밑에 볼까요? 한번 다른 거 있나 없나? 아, 얘 또 다르죠. 얘는 더해놨고 얘는 또 곱해놨고 얘는 또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때 다 다르죠. 예? 우리가 뭔가가 막 변화가 무쌍할 때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예? 그런데 얘를 꼼꼼하게 봤을 때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임의의 두 실수 xy. 임의의라는 단어 씁니다. 임의의. 예?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들 중에 내가 마음대로 골라 잡아도 다른 말로 모든이란 뜻입니다. 넣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넣어라. 단 어디서 골라 잡아라? 실수에서 골라 잡아라. 요거 규칙만 만족하면 2번 연속 가져올 수도 있다. 콜 모든 실수에서 마음껏 가져와봐라. 몇 번 가져올 수 있다? 2번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집합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시킬 때 F1은 2일 때 조건식이죠. 쓸 때 F1은 2를 사용해야 할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생님 0이 궁금해요. 그러면 F0이 궁금해요. X에다 0, Y에다 0 넣어보면 된다고. 그쵸? 아, 이거 내가 임의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넣는 누가 뭐라 하냐고. 뭐라 안 한다고. 둘 다 0, 2번 거 가져올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이항하면 없어지겠지? 그럼 F0은 얼마요? 0으로 정의를 내리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F-2를 구하랬어요. 선생님 F- 어떻게 하죠? 바로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으셔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앞에가 누구죠? 1 빼기 1? 바로는 안 나오네요. F1, F-1. 방금 선생님이 0하고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누가 안 나와? F-1이 안 나와. 그래서 이번에는 X에다 1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넣자고. 그럼 F0은 F1 플러스 F-2 이렇게 빨리 바꿔봐야 된다고. 암산을 빨리 해가지고 요놈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설령 안 나오면 빨리 지우고 바꾸라고. 알았죠? 왜? 임의니까 누가 넣어줘? 내가 넣어야지. 그쵸? 요놈은 0인 거 알고 있었고요. 요거는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2인 거 알고 있었죠. 그럼 F-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자, 이번에 마이너스 2를 만들래요. 그럼 마이너스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몇 번 넣을 수 있다? 2번 넣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F-2는 F-1 더하기 F-1. 엄청 쉬운 문제에 속하지만 얘는 엄청 쉬운 문제니까 금방 나오지만 얘를 뭐에 놔버리면 꽈 놔버리면 어려운 문제라고 굉장히.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소개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넣어봐야 된다고. 0도 넣어봤다, 마이너스 넣어봤다가, 마이너스를 2번 넣어봤다, 1도 2번 넣어봤다가, 2하고 마이너스 넣어보고 여러 가지 계속 넣어가가지고 이것들을 찾아내는 습관이 이렇게 연습이 되면 좀 더 스피드하게 찾아지겠지만, 안 그러면 시험 기간 때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해가지고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황해가지고 틀려버릴 수가 있다고 해. 조심하세요. 만만치 않은 놈이에요. 자, 저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집합 1과 2. 아, 1과 1. 1과 2에서만 골라란 뜻이죠. 그래서 2를 몇 번 가져올 수 있다? 머릿속에 2번, 2도 2번, 1과 2를 따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두 함수가 같다는 소리죠. 두 함수는 같다는 얘기는 두 함수를 이렇게 포개면 완전 포개져야 된다. 대응하는 순서가 완벽히 일치해야 된다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다가 2를 넣었어. 그러면 a-2고 여기다가 2를 넣었어. 그럼 누구죠? 2a-2죠. 여기다 2를 넣었어. 1-1 플러스 b죠. 아, 여기가 g죠, g. 여기다가 2를 넣었어. 그러면 4-2 플러스 b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랑 같고 얘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 뭐다? f에다 2를 넣었을 때와 g에다 2를 넣었을 때가 쌤 얘는 얘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얘는 얘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같은 함수가 된다. 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선생님, 여기는 a가 0만 아니라면 1차 함수고 여기는 2차 함수인데 어떻게 같은 함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2라고 2를 넣었을 때 1, 2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1, 2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요렇게 푸는 방식이 있겠고, 그러면 요거를 항상 함수는 또 어디로 가요? 이것들이 그래프로 가죠.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프로 가더라고. 그러면 자, gx가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저기 ax-2라고 하는 이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아, 이게 fx죠. fx가 ax-2고 g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죠. 그러면 뭔 점이 생겨요? 교점이 생기죠.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가 누구란 소리요? 1과 2란 소리죠. 됐어요? 그래서 두 함수를 뭐라고 놨을 때 이 말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ax 마이너스 b라고 놨을 때 1, 2가 이 함수의 모임인데 근이어도 됩니다. 아, 왜요 선생님? 자, 딴 데는 일치 안 하니까 아니고 이 두 개만, 저기서 그랬잖아. 1, 2만 보라 그랬잖아. 두 함수를 봐봐. 이렇게 원래 있던 fx 뒤에서 다 지우니까 둘이 1, 2에서 완벽히 포개지니까 이것만 갖고 하라니까 같은 함수 맞지. 점이 두 개 딱 찍히는 데가 f도 두고 g도 두 군데가 완벽히 일치하잖아. 이해했어?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자, 함수의 그래프인 걸 고르세요. 아까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 잠깐 설명했죠. 리을에 있죠. 리을. 원의 함수가 아닌 이유는 x값에 따른 y값이 몇 개 나올 수 있으니까? 2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다면 함수의 y값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죠. 여기다 뭔가 내가 1을 넣었어. 그러면 여기에 함수값은 이렇게 점을 만나서 꺾어 들어가면 이게 fx1이죠. 그 정도 알고 있나요? 네. 여기 x2를 넣으면 여기 이렇게 가서 그래프를 만나서 꺾어 들어가면 그게 fx2 함수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x값을 내가 넣는다는 얘기는 세로선에서 교점을 찾겠다는 소리니까, 예를 들어서 리을 먼저 할게요. 내가 x1을 넣었을 때 여기에 y1도 나오고 y2도 나왔으니까 함수가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선을 연락 그어봐요? 세로선을 연락 그어가지고 걔들이 그래프랑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요것도 안 되죠. 두 점에서 만났죠. 요건 되나요? 예. 몇 차 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1차 함수죠. 계속 한 점 만나죠. 이거 뭐라 그래요? 절대값 함수 기억하십니까? 절대값 방정식이라 그래. 절대값 함수라 그래. 이거 절대값 함수라 그러잖아. 왜 함수가 된다고? 오케이? 네. 왜? 그럼 이런 놈들이 있어요. x1을 넣어도 y1이 나오고요. x2를 넣어도요. 여기 x2를 넣어도 y1이 나오니까 함수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맞다고. 왜냐면 x에서 x1 넣고 x2 넣었을 때 뭐로 똑같이 갈 뿐이야. y1으로 같이 갔을 뿐이라고.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지. 같은 값으로 가는 건 괜찮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 함수. 그죠? 니은이 뭐죠? 니은. 얘들아, 니은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래? 가우스 함수라 그러죠. 쟤도 함수가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세로선을 연락 끄어보죠. 예, 함수. 야, 교점 한 개 계속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한 개. 여기가 시커멓고 허였기 때문에 가우스 함수 맞아요. 얘는 어때요? 안 돼요. 교점 2개죠. 얘는 어때요? 여기다 끄면 아예 없거니와 여기다 끄었더니 계속 나와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는 이유가 뭐야? 기울기 잡아. 기울기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우상향이가 기울기 양수잖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뭐예요? 우하향이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있어. 함수가 돼. 이렇게 서 있는 놈이 함수가 안 돼. 얘는 기울기가 없잖아. 그치? 뭐 그럼 기울기 무한대라 그럴 거야? 아니잖아. 기울기 없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축에 평행한 직선. 오케이? 요렇게만 얘기하지 함수라고 안 한다고. 세로선은. 가로선은 함수가 된다니까. 가로선은 함수가 돼. 상수함수로서. 하지만 봐봐. 가로선은 여기 있구만.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걸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죠. 자, x1을 넣었을 때 요게 같은 값으로 가고 x2를 넣었을 때 같은 값으로 가서 그러지 하나에 하나씩 가는 거 맞아. 가로선은 함수지만 세로선은 함수가 아니야.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거.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합시다. 자, 함수의 종류는 일반 함수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요 두 개가 애매합니다. 둘이가 애매해. 자, 뭐냐? 둘 다 1대1은 있어. 1대1 있는데 대응이 붙을 때가 있고 함수가 붙을 때가 있더란 얘기야. 그럼 저게 뭔 차이인가? 저걸 먼저 구분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 왜 함수는 소개 안 시켜줘요? 함수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한 거 아니니? 그잖아. 빠짐없이 하나씩 가기만 하면 함수다. 이미 끝냈으니까 뭘 또 소개시켜줘. 응? 이미 서로 얼굴 튼 사이인데, 그지?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뭐냐고?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봅시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정의를 내려볼게요. x1과 x2이면 fx1과 fx2 x1과 x2이면 fx1과 fx2다. 어때요? 같은데요? 그죠? 여기까지는 같다는 뜻입니다. 설명 안 이렇게 똑같긴 하겠냐? 그치? 여기까지만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에서 결정적 차이냐? 바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천역이 일치하냐? 치역이 공역에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되냐? 라는 차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대1 대응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려며. 손민석 집중하고 있어요? 어째 맹희해 오늘. 다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려며. 그게 무슨 뭐라고? 1대1 대응이라며. 그러면 얘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치해도 상관없고 달라도 상관없고. 지금 현재 얘는 무슨 뜻이라고? 일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뭔 뜻이요? 포함관계가 생각이 안 나? 한마디로 1대1 함수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 1대1 대응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놈이 직사각형이고 요놈이 정사각형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말할 수 있어요.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죠. 마찬가지라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입니까? 네, 맞다고요. 오케이? 근데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역, 치역이 일치해도 1대1 함수고 안 해도 1대1 함수고
정의역 지역이 완벽히 일치해야만 1대1 대응이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포괄 개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요것이 이 단원에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몇 강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8강이죠. 8강의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구분할 수 있으면 오늘 밥값하신 거다. 오케이? 네. 몰라! 그러면 굶어야지. 밥도 먹지 마. 예를 들어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함수라는 것은 이미 앞에 소개시켜 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빠짐없이 하나씩. 그래서 어떤 선을 연락 그어보면 된다고? 세로선을 연락 그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세로선을 연락 그어봤어요. 교점이 하나. 2차 함수 알잖아, 너희 다. 그죠? 자, 연락 그었어. 오케이. 연락 그었어. 돼. 연락 그었어. 되네. 교점이 계속 한 개네. 없어. 없거든요. 여기다 끄면 엄청 많이 나와버려.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계속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들어올 수가 없어. 얘는 이제 1번 또 5번까지 들어오면 안 되네. 얘는 버려. 알았어? 네. 그래서 얘는 누구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만. 됐죠? 그 다음 이제 다른 걸 먼저 할게. 다른 게 먼저 쉬우니까. 상수함수는 어떤 값에 전부 다 한 곳으로만 계속 가버린다는 소리. 한 곳으로. 그러니까 바로 가로선이 상수함수라고. 상수함수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상수함수. 리을. 딴 데 있냐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항등식. 방정식에서 항등식은 항상 참이게 하는 거죠. 근데 함수에서 항등은 뭔가에 값을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1을 넣었는데 1을 나오고, 2를 넣었는데 2가 나오고, 3을 넣었는데 3이 나와. 자기 자신. x에 따른 값의 y 값이 같은 값에 대응되는 거.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네. 5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항등함수라고? 민서가? 그렇죠. 5를 넣으면 5. 6을 넣으면 6.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그런 함수가 맞냐고? 아니. 딱 한 개밖에 없어, 이거. 누구? y는 x. 그래프상으로 이거 한 개밖에 없다고. 물론 점을 몇 개만 줄여버리면 항등함수가 여러 개 만들어겠지만 그래프 전체로 보면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y는 x, 미음, 끝. 헐? 네. y는 x가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라고. 입이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지 응? 되는데 입이 너무 가만히 있네. 응? 자, 그럼 이제 2번과 3번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는 확실한 거는 1대1 함수는 봐봐. 중요한 건 무슨 역을 다 써야 되는 거야. 공역을 줬을 때 치역을 다 써야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이야? 일반적인 이게 지금 일반 함수잖아. 아무 말 없잖아. 공역과 치역이 없다는 얘기는 안 써져 있지만 요 착한 어린이 눈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니야. 안 보이지, 마승은? 있어? 어디 써져 있어? 착한 어린이 눈에만 보인다고.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정의역과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라고. 그거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답하다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야? 결국 위아래를 이제 우리가 이게 y값이니까 위아래 이게 y값이잖아. 이게 x값이고 그죠? 위아래를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된다는 소리야. 실수 전체니까. 난 뭐하고 있어 지금? 뭐? 어? 수타면 만들고 있냐? 아니잖아. 위아래를 다 써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쭉 뻗어가는 거. 쭉 1대1 대응.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죠. 선생님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 기역, 디귿, 미음이 이제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 1대1 함수는 니은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 가슴이 아프죠. 왜? 선생님 뭐라 그랬어? 1대1 대응은 어디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1대1 함수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네. 끝난 게 아니라고. 이거 다시 다 써야 한다고 였다가 여기는 무조건 1로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치? 근데 1대1 함수 빠졌으니까 선생님 끝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선생님이 슬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혹시 1대1 함수만 되는 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1대1 함수만 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요. 여기에는. 오케이? 뭐 예를 들어 소개시켜 드리면 뭐 요런 개념이 되겠죠. 1대1 함수니까 뭐 요런 개념. 뭐 여기서 요렇게 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비읍 답이 누구죠? 시옷. 아우 너무 오랜만에 카운터를 해가지고 시옷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시옷에서 선생님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거든요.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은 안 돼요. 왜 그러냐? 먼저 함수 된가 볼까요? 세로선 연락 끊었습니다. 한 개씩 만납니까? 네. 함수는 확실하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왜 안 되냐? 바로 어디가 비어 있어? 여기가 뽕 하고 비어 있죠. 딴 데는 그냥 좌우로 난 쭉쭉 뻗어가고 있다니까요. 쭉쭉 뻗어가고 있잖아. 그치? 빈대가 없잖아. 위아래 전체로 봤을 때 빈대 있냐? 없는데 아무리 봐도 위아래 전체로 봐도 빈대 쭉쭉 뻗어 올라가고 뻗어 내려가고 있으니까 빈대가 없잖냐. 그치? 얘는 여기가 비었잖냐. 무슨 뜻이요? 선택받지 못한 y값들이 있단 얘기 아니야. 에? 여기 있는 애들은 카운터가 다 되고 카운터가 다 되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함수가 없으니까 그래프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냐고. 못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퐁 비어있는 거 1대1 대응 중에서 뭐래냐 함수 중에서 그 비어있는 곳이 있을 때 그거를 1대1 함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시옷 이제 여기서는 1대1 함수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겠는데 1대1 함수가 안 나와서 선생님이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시켜 준 겁니다. 좀 있으면 나오겠죠? 네. 다음 중 1대1 대응인 것만을 고르세요. 자, 아까 여러 가지 함수를 선생님이 소개시켜 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가지 함수를 배웠어요? 먼저 해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의 우리가 배운 함수들을 우리가 다 나열해 보죠. 한번. 엄청 많잖아, 그지? 한 50개 될까? 몇 개 될까? 자, 해볼게. 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3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소개받은 절대값 함수. 뭐 요런 것들 배웠죠. 요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배웠다 하시면 안 돼요.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죠? 네. 오케이. 또 딴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함수? 곰곰이 생각해봐. 배운 함수 있냐고. 상수함수? 상수함수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개형들 보면 많이 안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생각해봐. 몇 개 안 돼. 물론 뒤에 가면 유리무리도 배우긴 하지만 그 배우기 전이잖아 지금. 그치? 네. 몇 개 안 돼. 그러면 1대1 대응을 찾으려면 지금 함수는 다 맞아요?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뭐라 그래 선생님이? 위아래로 쭉쭉 뻗어가야겠지. 네. 여기 비어있네. 네. 그죠? 이거는 쭉쭉 뻗어 올라가죠. 여기 비어있네. 그죠? 네. 여기는 곳곳이 비어있네요. 여기 없잖아. 요 사이로 갈 수 있는 게. 여기 함수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 버리고,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 요렇게 바로 가지. 여기 비어있는 거야, 지금. 뭐 선택이 없어. 얘는 없잖아요. 점근선이라 그래서 0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1대1 대응인 거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잖아. 그지? 1차, 3차. 참고로 다항함수에서 홀수차 함수들은 y는 x, y는 x 세제곱, y는 x 다섯 제곱 이런 홀수차 함수들을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면 안 되고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은 기함수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중에 누가 된다고요? 1차 함수만 선택되고 상수함수 뻗어 있는 거 올라가는 거 안 된다고요. 누가? 1대1 대응이. 이해하셨어요? 네. 자, 또 나왔네요. 공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에서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바로 설명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함수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해당하는 함수 그래프래잖아. 그죠? 아니면 세로선 다 그어보면 되고. 자, 1대1 함수, 먼저 뭐가 찾기 편하다고요? 제일 찾기 편한 게 상수함수. 우리 스타일이야. 가로선 빡! 어디 있어요? 리을. 오케이. 항등함수.
여러 개라고요? 한 개밖에 없다고요. 누구라고요? y는 x. 어디 있어요? 니은 컬.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찾기 편하다고. 1대1 함수가 찾기 편하다고요? 1대1 대응 뭐라고 설명해 선생님이 그래프로 해석할 때 좌우로 빠짐없이 쭉쭉 뻗어 있는 거. 오케이? 누군가요? 승현아 1대1 대응 부르세요. 응? 니은 비읍. 오케이, 잘했습니다. 니은 비읍. 그러면 1대1 함수를 찾아보죠. 오케이? 1대1 함수를 찾을 때 뭘 먼저 하라고? 1대1 대응. 그렇지, 1대1 대응 쓴 걸 다시 쓰라고. 그렇게 말한 거 맞지? 그래. 1대1 대응인 거 먼저 쓰라고. 1대1 대응이 되는 건 1대1 함수도 무조건 된다 그랬잖아. 또 잊어먹었나요? 맞죠? 기억하시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증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딴 말 하시면 혼나죠? 그죠? 그러면 자 봐봐. 그럼 이제 그래프상으로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 찾는 방법은 가로선을 그었죠. 가로선을 그었을 때 요거는 x1을 넣었을 때 y1으로 가고 x2를 넣어도 y1으로 가고 여기 교점이 여기 있으니까 x3를 넣어도 y1으로 가니까 너는 안 돼. 즉 가로선을 빡 껐는데 이게 여러 개 만나거나 즉 2개 이상이 만나거나 또는 아예 없을 때는 이미 세로선으로 함수를 구분하고 함수가 된 애들 중에서 가로선을 위에서 아래부터 다 그어봤을 때 쭉 그어봤을 때 교점이 계속 몇 개만 나와야 돼? 한 개씩만 나와야 1대1 대응이야. 그렇게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이해가 돼야 함수는 세로선 1대1 대응 가로선 이거 외우면 뭐 할 거야.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안 그래? 그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선을 그을 거라고요? 가로선을 그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교점이 계속 하나씩만 나오면? 1대1? 쉽지 않네. 가로선을 그어서 계속 그었는데 계속 한 점만 나오면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않았냐 방금? 가로선이요? 그랬어요? 좀 이따 남어. 자,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여기 밑에다 끄면 계속 한 점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다 끄면 없잖아. 그쵸?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y 값이 선택되지 못한 y 값들이 여기 몰려 있다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1대1 함수로 들어간다고. 얘는 가로선을 껐을 때 교점이 2개죠? 얘는 가로선에 교점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안 되고 1대1 함수가. 얘는 어때요? 얘는 아까 이미 했지 않냐? 그래서 디귿은 아까 잠깐 소개시켜 준 거에서 살짝 돌렸을 뿐이죠. 얘도 참고로 지수함수 형태예요. 참고로. 아무튼 디귿은 1대1 대응은 안 되지만 1대1 함수는 된다. 자, x에서 y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 값을 구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몇 차 함수입니까?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그냥 쭉 뻗어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도 뭘 줬습니까? 기울기 2라는 양수 값을 줬죠. 기울기가 양수면 그래프가 1차 함수는 우상향이죠. 우상향이면 어쩐다 그랬어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잖아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이게 직선이에요. x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x를 이렇게 검정색만큼 증가시키면 그쵸? y도 어떻게 된다고? y도 증가해야지. x 증가랑 y 증가랑이 그지? 양수 쪽으로 가면 너희들이 봤을 때 양수 쪽으로 가면 y도 이렇게 증가하지 않냐고. 그래서 일명 기울기가 양수면 증증 그래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향. 이해했죠? 네. 알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향이니까 최소일 때 최소, 최대일 때 최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즉 순서쌍을 a,-5, 2,3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이유는 fx가 그래프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x 플러스 b가 있을 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값이 a부터 2까지 여기서 열라 뭔가의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아래고 여기 있는 값이 위가 돼야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 변화된 값이 누구 값이고 y 값이고 그 아래가 마이너스고 위가 3이라는 뜻 아니야. 그래서 이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돼야 되고 a,-5가 되고 이 좌표가 2,3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나올 때마다 이걸 그려서 확인할 거냐고.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우상향은 증증 그래프니까 따라쟁이.
최소일 때 최소, 최대일 때 최대로 순서쌍을 잡으시면 되고, 반대겠죠? 우하향은 증감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소는, 즉 x의 최소는 y의 최대를 선택하시고 x의 최대는 y의 최소를 반대로 선택하셔야 된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순서쌍을 가지고, 이거 순서쌍을 가지고 이 b를 구해야 되니까 누굴 먼저 넣어요? 2,3을 넣겠죠. 2,3 써져 있잖아. 지나야 되니까. 2,3을 넣어요. 그럼 2,3을 넣으면 b가 해결되겠죠. 마지막으로 a,-5를 넣으면 a가 해결되겠죠. 산수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요 문제 8-12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x가 k부터 k 이상만 쓸 건데 x에서 x로 함수다. 무슨 얘기냐면 x가 이렇게 되지 않냐 면 y인데 그 y를 똑같이 x, 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번역을 하면 y도 이렇게 써란 얘기라고. 에? x를 k 이상이면 y도 k 이상으로 보내라, 이런 뜻이라고. 선생님 여기도 x면 여기도 x면 어떡합니까? 그 x, k보다 큰 숫자들을 모아놓은 걸 x를 한다면 y도 k보다 큰 숫자를 모아놓은 걸 y로 하란 뜻이니까 같은 말이라고. 알았어? 네. 거기서 뭔 대응이 되라고?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어떤 함수야? y는 2x 플러스 5잖아. 여기 y절편이 5고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인 이런 직선이 fx가 2x 마이너스 5잖냐, 2x 플러스 5잖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 k가 여기일 수가 있잖아요 라고 해서 k를 이렇게 해봤다고. 근데 y도 반드시 뭐부터 출발한다고? y도 k부터 출발한다고. 왜? 여기 있잖아. x에서 x로 함수, x가 k 이상 쓰면 y도 k 이상 써야 되니까 k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치? 네. 뭐가 균형이 안 맞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좀 맞춰보려면 어떤 걸 꺼야 돼? x도 k고 y도 출발이 k면 그게 뭐예요? 그래프상으로 x도 k고 y도 k인데 대답을 못해요, 학생들이. 그렇지, y는 x잖아. 그래서 y는 x선을 예쁘게 그리려면 그래. 이해하면 이미 k, k 넣으면 끝이야. 답은 진작 나왔어, 얘들아. k, k를 넣으면 k가 나와요. 근데 어디부터 됐는지 예쁘게 보려면 누굴 꺼보라고? y는 x를 꺼보라고. 그러면 교점이 여기 생겼지 않냐? 그치? 바로 x가 여기가 k라고 한다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때 여기도 k란 말이야. y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란 얘기라고. 감이 와요? 오케이? 감이 와요? 그래서 몇 컴마 몇일? 여기 k, k이기 때문에 k를 대입하셔서 k는 2k 플러스 5, k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5부터 쓰시는 거라고. 알았어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대답 들어가네. 네. 네.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할까? 안 해도 돼? 네. 네. 자, 무슨 함수입니까? 절대값 함수죠. 일반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뭐가 안 돼요? 1대1 대응이 안 되죠. 왜냐하면 꺾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 네. 그치?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간에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나누기로 했죠, 우리? 절대값 함수,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절대값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절대값 구간 내를 0으로 만든 x값을 기준으로 경계가 나눠집니다 라고 대답하셔야죠. 다시 해왔죠. 그렇게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게 누구야, 얘들아? 1이죠.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냐, 작냐? 절대값이 두 개일 수도 있죠. 절대값이 두 개면 그 두 개가 가지고 구간을 나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방정식, 함수, 부등식에서 공부한 거라고요. 처음 나눈 거 아니라고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fx를 나눠준다. 어떻게?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는 여기를 뒤에다 쓰게 돼 있습니다. 앞에다 쓰면, 방정식, 부등식은 조건을 앞에다 쓰지만 함수는 뒤에다 써져 있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럼 얘가 절대값 1보다 크니까 얘가 뭐로 풀려요? 양으로 풀리겠죠.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1로 정리되죠. 이번 여기 음으로 풀리겠죠. 절대값이 부호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1의 x 뭔가요? 플러스 3이죠. 자, 그러면 자 절대값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이면 절대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상수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안 되니 반듯한 선도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1대1 대응이.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살짝 꺾여서 내려오기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꺾이기만 할 뿐 계속 내려오고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듣고 있니? 이거는 꺾인 거지.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뻗지 않았잖아.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냐고. 있다고. 알았어? 있다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어떤 상황, 어떻게 되면 그렇다고? 꺾이기는 괜찮지만, 예? 꺾이는 건 괜찮지만, 요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또는 반듯해지면 안 된다고. 알았니? 그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결국 무슨 뜻이에요? 방금 선생님이 소개시켜 줬지만,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한 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야 돼. 다시 말하면, 같은 부호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돼. 직선 입장에서는. 듣고 있니? 다시 한번. 꺾이는 건 괜찮다 그랬으니까 한 번 우상향, 한 번 올라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한 번 내려가고 있으면 계속 내려가는 함수가 돼야 된다고. 이해했어? 네. 응? 선생님이 지금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다. 너 이해시키기 위해서. 응? 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얘와 얘를 부호가 같다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부호가 같다를 구구절절 쓰나요? 아니요. 수학에서 부호가 같다는 것은 고비양수다. 깔끔하잖아요. 얼마나 고급져요. 그죠? 풀마마. 이거는 막 코 찍찍 흐를 때 중학교 때 쓰는 거고요. 그지?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부호가 같다를 뭐라고 쓴다고요? 고비양수다라고 고급지게 쓴다고요. 그럼 고비양수를 딱 여기다 매겨놓고 봤더니 뭐가 생각나요? 2차 부등식 사이가 끝값이 생각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가 생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예? 봐봐. 꺾였어. 자, 꺾였는데, 자, 보자. 꺾였는데 계속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올라가는 걸 할까요? 올라가는 좀 더 낫나요?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데 얘가 이렇게 벌어져 버렸어요. 끊어졌다 그러죠. 끊어졌다고. 끊어지면 이 사이가 텅텅 비어 안 비어? 텅텅 비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어떻게 돼야 돼요? 쩍. 다시 말하면 연결돼 있어야 돼. x는 1에서 연결돼 있어야 돼. 알았지? 아, 뒤에 가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일단은 이제 문제 하고 소개식 줄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 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여러분 x에다 1 넣으면 a 더하기 2고 여기다 1 넣으면 a 더하기 2. 똑같죠? 그거 확인하셔야 된다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지만 그럼 요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요게 끊어져 버리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안 된다면서요? 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요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얘들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자, 여기가 같은 선상이라 한번 해보자. 자, 한다. 확인해보자. 자, 함수가 되냐고? 이렇게 쭉 가다가 빠진 거 없지? 하나에 나오지? 계속 나오니? 나오니? 자, 그러면 이제 함수는 됐지? 그러면 가로선, 지금 현재 위아래로 충분히 쭉쭉쭉 확인은 지금 나가고 있니? 오케이, 좋아. 이제 가로선만 끄면 되지? 가로선 계속 한 점 나오니? 나오잖아, 지금. 빨리 대답해줘, 제발. 선생님 배고파. 에? 그지? 나오지? 어때? 선생님 끊어졌잖아요. 1대1 대응이 안 된다면서요 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선생님 말하는 이거는 100% 맞지는 않다고. 근데 대부분 그냥 간단한 이런 문제는 연결되어 있는 게 맞지만 저렇게 특수하게 만드는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지. 이해가 돼? 저런 것을 공부했냐 안 했냐를 묻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치? 잘 기억해. 뭐 해야겠어 지금 빨리. 손이 놀고 있네. 선생님 지금 아름다운 설명을 하고 있잖아. 빨리빨리 그려야지. 특수한 경우로 보통은 연결돼야 되지만 요런 그림 상황이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긴다? 끊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더라. 아니 제일 중요한 책에 237페이지에 지금 우리 거기 설명하신 거기다 그리셔야지. 왜 노트 복습을 한 번 더 하겠다.
역시 승원이 꼭 내일 확인할게요. 선생님이 그려놨는지 안 그려놨는지. 이해하셨죠? (10번) (11번) 두 개 남았네요. 이제 복습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1대1 대응이 특수하게 끊어지면서 되는 경우를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고 거기다 쓰세요. 네. 특별 1대1 대응이 끊어질 때도 될 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적어 놓으세요. 네. 지워도 되죠? 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네. 네. 자, 두 문제만 더 하면 되니까 힘냅시다. 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항등함수이고, 항등함수 누구 함수가? f가 항등함수돼. 그러면 f는 선택지가 없어. 5 넣으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5 나와야 돼. 끝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gx는 마이너스 2대. 무슨 함수라고 안 적어줬네? 무슨 뜻이야? 뭘 넣어도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다가 뭘 넣어도 1, 2, 3, 4, 5, 6 하면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라는 함수 무슨 함수? 상수 함수란 뜻이지. 일정에 가라. 그래서 얘는 선생님 마3 넣는데요. 상관없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오케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수에서 자연수만 갖고 하고 상수함수래요. 상수함수래. 오케이? 방금 하고 똑같이 했잖아. 상수함수는 무슨 뜻이라고? 계속 한 값으로만 몰려가는 게 상수함수 아니야. 99를 넣었는데 3인데요. 그럼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고 계속 3으로 가지. 그니? 네. 그러면 3이 99니까 3이 몇 개 있니? 50개 있겠지. 홀수들이니까. 홀수들 1부터 100까지 중에서 홀수는 반띵 아니야. 네. 그치?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발전 예제. x에서 y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함수 x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런 데에서 무슨 효과가 난다? 선행학습 효과가 나죠. 우리 뭐 했어요? 미리 순열조합 공부했잖아요. 본의 아니게. 네. 광호 들었나? 순열조합? 안 들었나? 너는? 뭐예요 이거는? 들었어요? 순열조합?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순열조합에서 선생님이 이런 설명한 적 있어요. 함수는 무조건 가야 하니까 중복 순열에 해당하고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는 한 번 가면 줄여 가니까 순열에 해당하고, 그죠? 네. 이렇게 뭐가 돼 있다면,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선택만 하면 알아서 거기에 따른 선택지가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312를 뽑았더라도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1, 2, 3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크기가 정해지면 뽑기만 하면 알아서 크기 순으로 배치된다. 조합이다. 기억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배워놓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냐? 느낌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나오는 거 그때 또 나온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x는 1, 3, 5, 7, 9고요. y는 2, 4, 6, 8, 10, 12, 14네요. 그쵸? 5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8로 가라 그랬죠. 자, 함수의 규칙은 안 갈 수가 없다고 선생님이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네모칸은 열라 채워야 된다. 누구로? 2, 4, 6, 8, 10, 12, 14로 채우면 된다. 자, 그런데 누가 5가 8을 딱 갈라놨죠. 네? 5는 8로 딱 정해졌잖아. 그러면 얘들은 크기 순으로 이게 지금 현재 x가 크면 y도 크다. 이쪽으로 갈수록 뭐 하라는 상황이죠? 증가하라는 소리죠. 이게 이렇게 되면 증가하고 이쪽 반대면 감소라고. 오케이? 어쨌든 간에 크기가 정해졌으니까 얘는 누구만 선택할 수, 이 두 칸은 뭘로 위에 두 칸은 2, 4, 6만 초이스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칸들은 이 두 칸은 뭐로? 10, 12, 14로만 초이스할 수 있다. 카운트할 수 있다는 소리죠. 오케이?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뭐 구하랬어요? 함수, 크기가 정해진 함수 뭐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위쪽 거는 초이스가 어떻게 된다? 3C2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초이스가 어떻게 된다? 3C2가 된다. 그래서 둘이 더하라 곱하라? 쌍이니까, 함수 쌍이니까 곱해야 된다. 오케이? 동시에 곱한다. 내가 위에서 하는 여기만 하면 여기에 행위가 끝나버리나? 아니지. 이 행위와 이 행위를 같이 해야 되지. 동시에. 오케이? 곱사건.
오케이? 물론 이게 그 확률이 언어적 표현이다 보니까 수학적 그 설명들을 언어로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합사건과 곱사건이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고. 이걸 언제는 했다가 더해, 언제는 그냥 곱해. 이것들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겠지만 선생님 다시 수능접에 가면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다시 하겠지만 아무튼 얘는 곱사건이다. 됐죠? 그래서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3. 오케이? 9. 다시 말하면 요놈이 이제 그냥 초이스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 이거. 크기순이니까 2, 4, 2, 6, 4, 6밖에 안 된다. 3개. 더 없다. 얘는 10, 12, 10, 14, 12, 14, 3개밖에 안 된다. 그럼 여기 3쌍, 여기 3쌍에서 곱해서 9쌍 끝. 선생님 그게 쉬운데요. 그런데 개수가 어떻게 나중에 졸리 많아진다고. 개수가 많아지면 저렇게 카운터 할 거야? 힘들잖아. 그래서 저런 기호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뭐 만약에 뭐 5시 막 3 이렇게 됐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다 초이스 하려면. 기본 10개인데 5시 3이 10이잖아. 그럼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언제 선택하고 있냐고. 그치? 그러니까 그걸 C를 기호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아무튼 그냥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내가 했는데, 그지? 네.